안녕하세요. 제가 30대 후반의 3살짜리 여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 엄마입니다. 결혼을 한 지 1년이 지나서야 내 사연을 털어놓게 되네요. 저는 1년 전에 이혼했어요. 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과 저는 같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랑에 빠져 결혼을 결심한 경우였죠.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가진 뒤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이가 태어나고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야, 우리 대박 났어. 주택 청약에 당첨됐어.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될 줄은 몰랐는데 열심히 사니까 행운도 찾아오나 봐요. 정말 행복하다. 너은 주택 청약에 당첨된 거예요. 저희 양가 부모님은 여유가 없어 집을 사기에 형편이 어렵긴 했지만 남편과 저가 모은 돈으로 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 집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소중한 인연을 끊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야기의 시작은 신우와 1년 동안 만나던 연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서였어요. 신우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신부 될 사람은 4살 연하였어요. 천천히 돈을 쌓아 결혼을 할 수 없던 것은 신우가 아이를 가지면서 바로 결혼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이 아직도 취업준비생이라면 그들의 집은 있는 거라고 했죠. 오피스텔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신우의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옆에서 듣게 되었어요. 예비심에 부은 경제적으로 입할 수 없는 형편이라 우리 남편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유, 얼마 안 되어 아이도 태어날 텐데 오피스텔은 무슨 오피스텔이죠. 그래도 적당한 집은 하나 있어야지. 어쩌겠니? 나랑 내 아버지가 집을 파는 게 낫겠어. 일단은 그렇게라도 해주면 그 뒤로는 걔네도 알아서 자리를 잡겠지.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신들이 사는 집을 팔아 신우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네. 근데 남자 집안은 도와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대. 그쪽은 우리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 별 수 있니? 나라도 나서야지.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신우의 결혼은 엄청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조금은 씁쓸했지만 상황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겠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저 가만히 있었어요. 너는 뭐가 불만이라고 그렇게 입이 대빨 올라와 있니? 서치 마라. 너 어차피 남이니 저를 보기가 민망했는지 제 눈치를 보던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예민하게 반응하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저에게 대뜸 남이라고 선을 긋더니 집을 팔든 말든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었죠. 너는 남이니까 기분 나빠하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기분이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었죠. 너희들은 대기업 다니잖아. 그 어린 것들은 준비된 것들이 하나도 없어 불쌍해서 내가 좀 도우려.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리?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가씨가 형편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내 시우만 챙긴다고 질투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 아니고 저는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나도 신우의 상황을 참 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감정이 폭발하였다. 나는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인데 질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자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가 괜히 마음에 걸렸나 보다. 그렇게 말한 거겠지? 너희 때는 신경 못 써줬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너희가 이해 좀 해줘라고 말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런데 되레 질투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고 기분이 나더라. 그나저나 어머님과 아버님은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냐?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다. 괜히 나에게 예민하게 구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설마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집을 팔았을까 생각했지요. 그저 저에게 쌀쌀하게 말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기분이 나빴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언니에게도 너무 고맙고 미안해요.
갑자기 나타난 신우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저를 보며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에게 감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제게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미안해할 일이 있나요? 이해가 안 되었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줘서 나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우는 행복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미안한 건가요? 제가 딱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어머, 언니가 제일 큰 역할을 해준 거죠. 나처럼. 옳기를 성공시킨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신우의 말에 시어머니가 놀라서 움직였다. 그러더니 신우의 손을 꽉 잡는 모습이 보였다. 뭔가 숨기려는 게 있어 보였다. 당연히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아가씨, 제가 그랬다고 고마워하고 미안하다는 의미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아이고, 여러 면에서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뜻입니다. 서로 민망하게 뭘 그런지 자세히 묻고 그러니 분명 더 있었겠지만 대화는 그 자리에서 끝이었다.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제가 따로 주고 싶어서요. 오빠도 준비했을 거고요. 돈을 원하는 건가 싶어서 말하는 건가 싶어서 저는 큰 결심을 내렸다. 200만 원도 넘는 돈을 신우와 따로 있을 때 건넸다. 어머나, 언니, 아이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너무한다라고 생각했다. 신우가 그만큼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받은 돈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말보다 신우가 너무 고맙다고 했던 것일 겁니다. 무언가가 있음에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까 그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에게 미안하다고 감사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곧 알 수 있을 거예요. 현재로서는 제 입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언니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한 말을 들었는지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우가 말한 진짜 이상한 일이 며칠 후에 일어났어요. 우리 집에 충분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겠다고 했죠. 괜찮을까?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건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요. 저는 기절할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신우에게 내 집을 주겠다고 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그리도 봤다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될 거면서 제가 어디서 지내야 할지 물었을 때 왜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던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죠. 제가 곧 복직 준비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생각도 못한 일이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준비된 것도 없는데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건 오히려 불편하실 것 같아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살아야 하죠? 가족이 같이 사는 것이란 무슨 일이 그렇게 당황스러울 건지. 방은 하나 남았는데 따로 준비할 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너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니라는데 내가 있으면 아이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집에 혼자만 있으면 지루할 텐데 내가 있으면 더 재미있을 거 아니야. 집에 너무 혼자 있어도 별로고 가족들이 모여서 살아야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차라리 조용한 게 더 좋은 것 같아. 심심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게다가 더 이상 놀라운 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언제나 다른 사람이라고 맞잡아주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가족 어려워하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시어머니가 말한 건 제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었고 그저 통보와 다를 바 없었거든. 아니, 어머님, 그래도 이런 법이 어디에 있나요? 아가씨를 집에 맞이하고 시어머니가 와서 살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아가씨와 함께 살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사위와 함께 살면 딸 가진 게 죄인 거야? 눈치를 살피며 거기서는 살 수 없다고 해도 아들 며느리가 낳았다면 사위의 눈치는 살피며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대접을 받고 싶어 했다. 신랑은 과거에 우리 부모님의 소중한 딸인 나를 존중하지 않고 너무 건방져 대하는 사실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더욱이 시어머니가 자신도 딸이 있는데 어째서 나에게는 존중이 없는 것인지 놀라웠다.
어떻게 우리 집을 팔고 딸에게 주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이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기는 어머니의 집도 아니고 남편과 내가 맞이한 집이에요. 만약 저희와 함께 살고 싶다면 집을 팔기 전에 먼저 상의해야 했어요. 기분이 나빠도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 말은 저에게서 예의를 지키며 한 말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거절하고 싶지만 참고 폰을 그냥 끊어버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지금 연락할 사흘도 없는데 어디서 난리를 피우려는 거야? 너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밖에 못하니? 내 친정엄마가 이런 상황이면 너무 힘들겠다. 왜 그렇게 자식을 야겼나? 너는 왜 집을 파셨어? 이건 안 돼. 사위가 힘들다고 하면 며느리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 아니, 완전히 난 나에게 불만이 많았구나. 맞네.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줬다고 이렇게 지금 복수하려는 거야? 그게 양심이라 생각하고 그래? 내 말을 듣니까 내 신부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 이제는 저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는 거라고 뒤집히려고 하는 거야? 그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아. 이기적인지 생각도 안 하고 제게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머리까지 아프더라고요. 아, 제가 앙심을 품은 거라고요? 어머니께서 지금 너무하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내가 내 아들에게만 물어보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너를 생각해서 일부러 미리 전화까지 해준 거야? 시어머니가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할 것이지 뭐 이렇게는 안 돼요. 내가 뭔데 내가 아들이랑 살 것이라고 그러는 건 막돼도 이런 막무가내는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하든 말든 이미 저희 집으로 들어올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제게 전화를 한 건 미리 자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통보하기 위해서였지. 제게 의사를 구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부하면 아들과 함께 사는 걸 막는 거라고 가스라이팅까지 하시더라도 저는 어쨌든 싫어해요. 어머님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고요. 한번 집에 들어온 시어머니가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집에 들어올 것인가요? 경제력도 없는 시부모가 10년이 지난 뒤에 집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시부모가 집을 팔 때부터 이야기가 되었었는지 알 수 없어요. 엄마의 상황도 난감하긴 하지만 이제 집도 없는 상황에서 노릇이란 게 뭐가 있을까요? 자식이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오고 싶어 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신이 좀 이해해줘야 돼. 나한테는 어머니야.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시는 게 맞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 그럼 나는 갑자기 시부모님 모시고 살게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상인도 없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나?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정말로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집에 들어오는 시부모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정말로 화가 나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시부모가 주신 집이긴 하지만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이 집은 제와 남편이 같이 마련한 것이잖아. 그런 집에 시부모가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건 아니죠. 내 입장에선 엄마가 갈 것도 없는데 아이를 모르는 척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너는 효자다. 나만 나쁜 사람이지 당신이야. 출근하면 그만이겠지만 나는 하루 종일 어머님과 같이 있어야 해. 네. 그런데 나랑 상의도 없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정하실 수가 있냐고. 혹시 이미 당신이랑 얘기가 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머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야? 아, 됐다. 나도 더 말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싫으면 내가 우리 엄마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마음대로 해. 아니, 이게 나 혼자만의 일이야. 당신 어머니, 당신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어떻게 나에게 알아서 하라고만 했나? 나 오늘 진짜 피곤하니까 나한테 더 묻지 말고 알아서 해. 진짜 피곤해서 그래? 남편의 반응은 그저 그렇게 말하더라도 난 무심한 척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었어요.
뾰족한 조언은 없었고 맘대로인 남편의 반응에 실망스러웠죠. 그냥 일이 그러니까 되라는 태도였거든요. 이미 바빠서 제 사업 준비조차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상황까지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오늘 뭐야 하면서 비상이 터졌대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 내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면서 오늘도 처리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요즘 들어 바쁘다 보니까 그 철야의 주말 근무까지 남편이 정말 바빴어요. 그래도 왜 최근에 비상이 너무 많아? 당신은 잠 한숨 못 쉬고 있어? 괜찮니?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나 피곤해, 엄마. 당신이 알아서 일 좀 해주랬어. 그리고 엄마에게 너무 엄하게 대하지 말고 아이한테 좋은 일이 좋은 거라고 좀 잘해줘. 사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나는 장모님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가 먼저 같이 살자고 했을 거야. 우리 엄마였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자기 부모님이 쉽게 말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나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도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아, 나도 모르겠어. 됐어, 나 갈게. 엄마가 내쫓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 평소라면 남편의 잦은 철야와 주말 근무에 대해 의심을 했을 법도 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일 때문에 남편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미리 의심을 했더라면 제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약 아친 남편과 낯선 여자를 보았다면 좀 덜 충격을 받았을까요? 당신, 오늘처럼 침울한 표정으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자랑 왜 당신이 팔각장을 끼고 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당신과 함께 일어. 정면으로 마주한 상황이었어요. 더구나 저는 당시에 2살짜리 아이를 품고 있는 모습으로 남편이 서둘러 다른 여자와 팔을 맞추고 있었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제 눈으로 확인한 후였어요. 게다가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을 맞추는 모습을 보니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아니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니, 남편이 이렇게 동네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아무런 겁도 없이 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회사를 잠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라는 말에 남편은 헷갈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남편이 이렇게 무심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아냈어요.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없어서 시어머니의 일에는 관심도 없었겠죠. 철야와 주말 근무는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이라는 놈은 2살 딸과 나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중이었으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의 뺨부터 세게 때렸어요. 물론 그것으로 제 마음이 풀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들어와야 살겠다며 날렸지만 남편은 밖에서 바람만 피우고 다니죠. 내 인생이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결혼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뺨을 때린 건 네가 길거리에서 수치를 당해야 하니까 때린 것이지만 진정한 응징은 이제부터 제대로 할 거야.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울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해주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 오히려 저 자신도 차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놀랐어요. 여보, 잠깐만요.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제대로 설명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 몸에 손 하나 댄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바람을 피운 거 다 알게 될 거예요. 걔 망신 당하고 싶지 않다면 떠나주세요. 남편은 또 거짓말을 늘어놓기 위해 날 붙잡으려 했지만 난 그런 남편을 뿌리쳤어요. 남편은 여자를 두고 나에게 사정을 했어요. 난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뭘 해도 전부 개소리로 들렸거든요. 그대로 아이를 꼭 올려안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이가 남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커서도 기억할까 봐 두려웠어요. 거의 정신이 아닌 상태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건 앞에 시어머니가 커다란 이민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걸 보고 몸 전체에 힘이 풀렸어요. 기분이 더러웠지만 어디를 가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내가 그냥 들어가려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아예 짐을 챙겨서 집 앞까지 오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냥 현관문을 열어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차분하게 따라오셨어요. 시아버지는 오늘 일이 있어서 저녁에 들어오실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 표정이 왜 그래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 싫라. 아이고, 그렇게 죽상을 하시면은. 저는 그때 똑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한 짓을 이야기하면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었어요. 시아버지도 젊었을 때 외도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니 그게 그리 나쁜 표정을 짓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면서 같은 여자로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요. 어머님, 그의 바람 피우고 있어요. 방금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방금 그와 마주쳤어요. 아이고, 난 또 뭐라고 해야 할지? 나의 표정을 보니까 내가 원망하고 있어서 그래요? 물론 서운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로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니? 어서 침착하게 대처해 주세요. 나 혼자 처리하려니 너무 어려워요. 시어머니는 제 표정이 자신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도를 하며 제 손을 잡아준 후 미소를 지었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표정을 짓는 거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방금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방금 알게 된 걸 내게 진프가 도와달라고 하더니 기가 막혔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건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죠. 그게 별일이 아니라는 게요? 어머님은 아들이 가정을 버리고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것도 동네에서 만났다며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 여자랑 살겠다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길에서 팔짱 한 번 낄 수도 있죠. 아유, 남자들은 한 번씩 그러지. 세상에 안 그런 남자가 있겠어요. 내가 더 잘해주면 돌아오게끔 만들면 돼요? 아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재판만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시어머니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요. 여자들이 시댁을 끔찍하게 생각한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무조건적이라 해도 이토록 아들 편을 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꼴도 싫었다. 자식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저 아들밖에 모르는 괴물처럼 보였다. 어머님, 아들이 잘못을 했으면 어른으로서 한마디 하실 생각은 없고 남자는 다 그렇다며 아들을 감싸는 모습은 우리 애도 보았다. 그리고 제가 바람을 피워도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하고 경계했지만 그가 누구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서 그런 식으로 말했다. 그러나 별것도 아닌 일로 시끌벅적해 목소리를 높이며 솔직히 말해볼까? 내 아들이 그러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잘해주어 다른 여자 생각 안 나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할게요. 그런 말을 들은 네가 겨우 참아왔던 이성이 완전히 폭발했으니 그런 일이 있었던 이유가 없겠죠. 이미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에서 아무 말이 없었죠.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무얼 잘못해서 아버님이 바람을 피우셨는지 어머님도 충분히 반성하셨을 텐데요.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아니야, 내가 바람을 피운 게 왜 내 잘못이야.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말하는 건 시어머니의 장점이었지만 이번에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건 왜 내 잘못이잖아. 바람을 피운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정말 이런 얘기를 시어머니 앞에서 할 거야? 정말. 그만해. 못해. 내가 지금 내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 집에서 살겠다는 분이 태도가 왜 그래? 정말 쫓겨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내 마음대로 말을 쏟아냈어. 어른에 대한 예의 같은 건 오랫동안 던지지 않았고 어른이어야 어른대로 대접을 받아야 해 시어머니에게 어른대로 대접해야만 했던 겁니다. 아니,
넌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내가 우스워. 어머님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자식을 과하게 사랑하는 거야? 결혼한 자식도 자신의 품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 그게 내게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는지. 나 어렸을 때는 더한 일도 겪었어. 겨우 이 정도로 어려운 줄 알아? 하지 않아서 이대로 너를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별것도 아는 척을 해서 힘들다고 불평하고 미안한 말도 없이 내 참아주니까 한도가 끝도 없지. 제가 참아준 게 아니냐고. 어머니가 뭘 참아야 그렇게 불평을 하느냐. 너 나를 오늘은 참아주겠지만 앞으로 같이 살면서 시집살이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그 버릇을 제대로 고칠 거야? 어머니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할지 보세요. 그러고 나는 그대로 집을 나와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이 결혼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부동산에 가서 금매로 집을 내놓았어요. 청약도 제 거였고 집도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집을 빼앗겠다고 결정한 두 사람이 길바닥에 나왔다면 그런 일이 얼마나 기분 좋을지 상상해봤어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제가 저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대전쟁을 칠 마음으로 매우 결연한 마음을 품었죠. 집에 들어가니 얼굴도 보기 싫은 남편이 집 안에 있었어요. 너, 내 얘기 들었다 고장의 얼굴을 때릴 수가 있냐? 라며 씨를 뿜었죠. 아,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 시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했는지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놀랍지도 않았어요. 라면 아들에게 잘못이 있어도 다 감싸주고 거꾸로 며느리인 저를 따지고 말았으니까. 어머님은 남편이 만난다고. 여자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서 지금 아들을 감싸는 거지. 알게 되면 그냥 기절할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줘야 할까 고민하던 참에 남편의 불륜 상대를 시어머니께 알리려는 생각에 조금 떨린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자 상대방은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그 얘길 자제하라고 말이야. 아이고, 정말 그런 식으로 우리 집을 흔들어 놓고 싶어 할 정도로 갈등이 심했어. 남편은 제 입을 막으려고 엄청 소란을 피웠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꼭 엄마께는 만난 사람의 정체를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었지. 그러자 그런 일들이 생각나는구나. 그런데 난 정말 미쳤나 봐.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더 심한 욕구가 솟아오르더라고. 아니, 누구일까?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어서 한번 물어봤네. 내가 알고 있는 여자야. 시어머니는 나의 이 낯선 태도에 호기심을 느꼈는지 그렇게 말해주더라고.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너무 귀여워서 일그러진 얼굴도 보고 싶더라고요. 어머님, 자원의 아버님이 만났던 여자 기억하시죠? 당연히 기억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 일을 어떻게 잊으실 수가 있을까요? 수십 년이 지나도 틈만 나면 욕하던 여자인데 어머님의 철천지 원수예요. 게다가 그 아주머니가 이 동네에 사는 걸 아실 거야? 내 아들이 그 여자를 만났다는 거야? 그 여자를 얘가 어떻게 만나 이러는 소리를 하고 있어네. 그 아주머니 아니에요. 남편이 그 아주머니 딸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 집안이랑 대대로 불륜을 저지르는 걸 보면 그 집안과 이 집안 사이에 대단한 인연이 있겠죠.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아주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지루하다고요. 남편은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봤고 나는 그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의 각오도 없이 바람을 피웠나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일생을 미워하는 여자의 딸과 바람을 피운 남편이 그저 어리석게 보였어요. 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알 수 있어?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시어머니는 울면서 힘이 다 빠진 주먹으로 아들을 때렸다고요. 아주 대단한 명장면이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일에 왜 그리 싸움을 하는 거냐, 어머니,
왜 지금 그런지? 별거 아닌 일에 그렇게 벙어리같이 싸우고 계시는지 당신은 정말 이게 끝이 아닌가요? 우리 엄마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해야만 하나요? 아무것도 없는 남편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높이 들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내게 할 말을 했던 게 너무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너무 순수하게 나를 잘못 취급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 속상하게 느껴졌어요. 내 마음이 약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사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죄송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든 말든 그냥 시어머니의 짐을 현관문 밖으로 내어 던졌어요. 시어머니와 아버지는 놀란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지금 당신은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짐을 그렇게 내어 던지면서 어떻게도 우리 엄마를 내쫓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엄마만 내쫓을 것 같아. 너도 같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함께 나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엄마와 함께 한번 제대로 살아봐. 저는 남편의 짐도 있는 대로 집어들어 현관문 밖으로 던졌어요. 시어머니의 가방과 남편의 옷들이 뒤엉킨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무슨 짓이냐. 곧 있으면 내 시아버지도 올 텐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아니야. 시어머니는 제 판을 붙잡으며 말렸지만 저는 아랑곳 않고 물건들을 집어던졌어요. 집 내놨어. 금매로 내놔서 이 집도 금방 팔릴 거야. 당신들 살 집이 없어졌다는 뜻이야. 알아서 잘 살아봐. 나한테 들러붙을 생각 일절하지 말고 당신 진짜 미쳤어. 당신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해. 꼭 우리 가족이 힘든 때에 이런 식으로 해야겠냐? 당신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아, 사람이.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오다니 안달나네요. 아무래도 이번 학기에 우리랑 여기까지 하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말해줬어요. 적당히 미안하다는 말로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큰일이네요. 먼저 이렇게 나한테 이혼까지 하겠다니까요. 아이씨,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너도 아이가 있는데, 이혼이라니 정말 쉽게 한답니다. 남편의 말에 정말 당황했어요. 우리 아이가 있으니까 더욱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아이가 있는 아빠가 다른 여자랑 그런 짓을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더 끔찍한 건 뭘까요? 우리 아이가 너를 그 모습으로 봤다니까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커서도 그 모습이 기억될까 봐 얼마나 걱정되는지 알아? 내가 이런 식으로 이혼하고 싶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책임질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야지. 내는 짐승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야. 나는 지지 않고 왔었는데 남편은 말로 대꾸하지 않고 단지 애통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느꼈었어. 내가 무릎을 꿇더라도 다시는 그 여자랑 만나지 않겠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은 너와 우리 아이뿐이야. 나한테 이 결혼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걸 이제서야 깨닫게 됐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제 너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살든 중요하지 않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아. 우리는 이혼이니까. 아이, 너 진짜 이렇게 살래? 네. 마음대로 침대 놓고 이혼안에 내가 허락하지 않으니 그런 것이다 아이야. 이혼이란 말을 어디서 마다 꺼내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있어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자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변해버리더라고. 그냥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려 해도 나를 잘 듣지 않을 줄 알길래.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나도 화를 내서 일부러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했더니 그래, 내 마음대로야. 우리 이혼할 때 너는 유족 배우자로 위자금을 신청할 것이고 내게도 위자료 소송을 할 것이고 재산 분할도 요청할 거야. 어디 그렇게 끝나지 않아. 내가 불륜을 저질러 이혼했으니 이 사실이 회사에도 퍼져나갈 거야. 다 내 뜻대로 할 거야. 어디 잘못할 땐 그만큼 따라온다고 이렇게 말했느니 남은 짐을 던져버렸지 하는 동안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
아찔하다. 나래. 며느리가 이렇게 괜치 않다고. 악랄한지는 몰랐네.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게 어떻게 내가 악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세요? 이기적인 어머니나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는 더러운 저 사람 잘못이죠. 착한 사람도 악랄하게 만든 두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 안 들어요. 나를 왜 이렇게 악랄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제가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소리를 쳤어요. 그렇다고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내쫓아? 이 보기 싫은 모습을 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쯤에서 조용히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없는 짐을 전부 집어던지며 말했어요. 물건을 집어던지니까 화도 많이 가라앉고 오히려 차분해지고 내가 어떻게 그 집 여자랑 출력했어? 만날 수 있냐, 너도 이 자식아?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다 알면서 어떻게 그 집년이랑 엮이니? 너 이제 어떻게 할래? 자식이랑 집까지 다 뺏기고 이제 어떻게? 시어머니는 저를 말리는 걸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아들에게 다가가 자기 아들 탓을 하더라고요. 아들 사랑이 그렇게 끔찍하다 살 집이 없어지니 아들이 미워 보이긴 했나 봐요. 아,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지금 머리가 복잡하다고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자식이네, 아버지랑 똑같이 말하는구나. 어떻게 넌 아버지보다 나은 게 없어? 넌 그러지 말았어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 집 딸내미를 만날 수 있어? 모자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비웃었어요. 남자들이 한 번씩 바람을 피운다고 말할 때가 언제일지 자신의 아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 이중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떤 사건인지 궁금해지더라도 그때 늦게 집에 도착한 부친이 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당신 때문이잖아. 무능력한 당신이 잘못하여 바람을 피우고 다니던 당신이 잘못하여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죠. 저는 우리 아이의 귀를 막아주고 그 후로 바로 그 집을 떠났습니다. 잠깐 친정에서 머물러 이후 집을 팔기 전 친정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나 혼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걱정했지만 이혼에 대해 나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이해해준 친정엄마는 말했습니다. 아이는 당신이 자주 봐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까지 제가 어디에 서는지 알려주지 않고 친정에서 지냈다고 말해줬어요. 함부로 저를 찾아올 수 없게요. 그래서 아이를 보여줄 때도 제가 찾아가는 방법으로만 저희 집으로 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혼을 하고도 제 집으로 찾아올까 봐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남을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회사에 소문이 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 남편이었던 분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 부끄럽다 해도 이제는 내 남편이 아닌데 무슨 일인지 전 직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신을 위한 집을 팔고 우리 집에 살려고 했었던 일, 남편이 바람을 피운 일 등으로. 언니는 시어머니의 행동에도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는 격한 분노를 참지 못하더라고요. 어머, 그 사람이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근데 너 정말 괜찮니? 괜찮아. 여전히 내 남편이었으면 안 괜찮았지만 이젠 내 남편도 아니잖아. 그래서 괜찮아. 난 소문을 내야 할 것 같아. 너는 애 키운다고 직장도 그만두고 혼자서 육가다 했는데 아이 누구는 직장 다니고 바람 피우고.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니? 응, 억울해. 그래서 얼른 취직하려고 노력 중이야. 재산분해 신청도 했고 위자료 소송도 다 했지만 앞으로 계속 애를 키워야 하니까 얼른 일 구해야지. 내가 회사에 아주 소문내서 그 사람 회사 못 다니게 할게. 이혼만 한다고 다 해결되니? 나라면. 이대로는 못 참아서 제 이야기를 들은 전 직장 동료도 같이 화를 내주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사회 연애를 할 때부터 우리 관계를 알고 있던 언니였기에 더 제 편을 들며 공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회사에는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쫙 났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전 남편은 계속 회사에 다닐 수 없었어요.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 회사는 저도 다녔던 회사잖아요. 제 편을 들고 전 남편을 흉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회사 생활이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회사를 나오고 그 회사에 제가 들어갔어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사람들은 저를 많이 반겨주었어요. 동정을 받는 것은 싫었지만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다는 꼬리표도 얼마 안 있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어요. 요즘은 지내는 게 어때? 아직 힘들지는 않니? 친한 언니는 마음이 힘들지 않은 것 같아? 자주 물어봐 주더라고요. 많이 챙겨주었어요. 그래서 가끔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도 얼굴을 못 보니까 살 것 같아 미워 죽겠는데 억지로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해. 면담대로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회사에 금방 적응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얻은 게 대체 뭐였나 싶어. 억울한 게 많아서 화만 많아졌어. 그래도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해 계속 참고 살지 않아서.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제 말에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아야 할 때도 있지만 참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 앞으로 당당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니는 저를 응원해 주었고 저는 그 뒤로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딱 한 번 이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잘 지내고 있니? 우리 손녀딸 생각나서 전화했어? 내가 사돈에게 전화를 걸 수는 없어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너무 잘 지내네. 얼마 안 있으면 애도 보여드릴 텐데 그때까지 좀 참으시지 그렇게 말하셨어요. 저는 이전 시어머니의 전화가 당연히 반갑지 않았죠. 이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잊고 있던 예전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속상한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아유, 너도 잘한 게 없다는 건 알지?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뭔데요? 저는 기가 막혀서 물었어요. 아니, 이혼한 남자마저 전화를 해서 잘한 게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걸 들어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화가 났어요. 내 아들이 그 파란을 피웠다고 회사에 소문을 내면 어떡하죠? 그건 내 아들을 사회적으로 죽이는 거나 다름없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다닌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을 때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니셨다면 당신은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하는 건 문제예요. 됐다. 그 얘기는 그만하자.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전화한 건 소녀도 보고 싶고, 내게 부탁도 할 거 있어서 연락한 거야. 저한테 부탁까지 할 게 있으세요? 그건 정말 이제 생각도 못했던 일이네요. 그 남편 말이야, 다른 회사라도. 취직할 수 있는 적절한 일자리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좋겠죠? 너가 하는 일은 많은 거래처들을 만나는 일이라고 하더라. 내가 힘을 좀 빼줄 수 없어? 왜 내가 알아봐 봐야 할까? 취직은 스스로 찾아야 할 일이지.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취직 기회를 물어달라는 건 너무 큰 요구 아닌가? 그런데 너 때문에 회사도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그런 책임은 져야지. 내가 회사에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 넌 어떻게 그런 얘기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회사에 하고 다니냐? 부끄러운 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일 테니. 바람을 피운 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지. 그래. 이해했어. 너 정말 똑똑하다. 알겠어. 어쨌든 그 취직 기회를 알아봐 줘라. 그리고 서아 애 비건의 양육비는요.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셋이서.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는 거? 우리 충분히 벌 받고 있는 거 아니니? 게다가 우리 남편은 회사도 잘리고 일도 없어. 이 정도면 너도 속이 시원할 거 아니야? 이전 시어머니의 말에 코방귀를 뀌었다. 자신들이 오피스텔에 사는다고 하면 제가 안타까워할 줄 알았나 보죠?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든 관심도 없었어요. 오피스텔이 아니라 길바닥에 앉아 있다고 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을 했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제 도움 없이도 알아서 잘 하실 거라 믿어요. 아니면 전 남편이 만나던 여자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 사람이라면 도와줄지도 모르겠어요. 너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라. 내가 그 옆집 아이랑 그 옆집 아이 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내용은 알지만 어떻게 그런 무례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그래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지 마시고 잘 지내세요. 그리고 아이거나 전화하지 마세요. 전에는 시어머니였지만 지금은 어떤 아줌마 정도일 뿐입니다. 저에게 연락이 와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요? 지금은 상처를 받았던 기억도 많이 흐릿해졌어요. 아이가 속상해질지라도 아이와 저는 어느 정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일하러 갔다 올 때 친정에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일이 끝나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이혼 후에는 싸울 일도 없이 억울한 일도 없어져서 일단 마음이 제일 편해요. 예전에는 화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마음이 많이 차분해졌고 그런 모습을 제 자신이 좋아해요. 제 자신이 좋아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싱글맘이 된 이야기예요. 1년이나 지난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괴로웠지만 다시 생각해도 이혼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시어머니의 이기심을 참는 것도 남편의 외도를 참는 것도 옛날 얘기죠. 이제는 제 자신을 찾고 딸과 앞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겠어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